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영끌몰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죠. 지금 영끌들 부채 무서운 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행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려봐야지 정신을 차릴 듯 한데요. 나중에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 영끌몰이를 하고 있는데 영끌몰이에 방해가 되는 이런 정보들 다 차단하거나 거의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좁아진 시야, 이것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시장 어떻게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 엔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금리도 중요한데 지금 일본 엔화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달러하고 일본 엔화 이거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돈의 가치가 급락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일본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엔화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엔화가 상승하면서 지난번에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이 또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일본 은행의 총재 말이 조금 이상해요. 7월 31일 금리 내릴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8월 7일 날 바로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 없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31일 날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경제 물가 예측이 일치하면은 금리 인상 계획 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못해서 우왕좌왕한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거는 과거를 조금 봐야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 터지기 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활발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엔화가 강세를 띄었어요. 일본 돈이 빠져나가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죠. 2007년이 시작되고 엔화가 강세를 띄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계속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빠져나가서 위기가 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본계 자금이 미리 위기를 감지하고 먼저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 돈이 2007년부터 강세를 띈다. 그러니까 돈이 미리 빠져나간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상황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돈을 빼고 있어요. 발을 빼고 있는 거죠. 일본 은행 총재가 발을 뺄 때, 시장에서 돈을 뺄 때 큰 손해가 없이, 큰 충격이 없이 천천히 빼고 싶은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무너져라. 그 이야기죠. 일본이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그럴 만한 나라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기 전에 일본계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외국계 자금 40%가 일본계 자금이었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40%가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자금도 같이 빠져나간 거죠. 다른 사람 망하기 전에 귀신같이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것과 연결해서 미국 금리 인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충격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어떻게 되죠? 차이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과 같은 큰 충격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파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실물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내렸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계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은 미국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안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물도 위험하겠지만 그동안 금리 내린다고 엄청나게 선동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도 선동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여기도 영끌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 안 된다? 모두가 실망하고 시장이 급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유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너무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물가가 다시 튈 그럴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여기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한 잔 거하게 마셔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시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그러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몇 대 얻어맞은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 같이 싸우고 싶지만 그런데 경찰이 제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이 같은 편인데 여기서 싸우면은 쥐어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뒤에서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도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하겠다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손을 떼거나 아니면은 중동 국가들도 미국이 싸우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싸워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과거 중동 전쟁처럼 유가가 폭등을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물가 폭등을 할 수 있어요.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로 세계 석유의 한 30% 정도가 수출이 됩니다. 지금 이란이 참고 있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은 국제 유가를 폭등시켜서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발 진정하길 바라는데 진정이 안 되면은 유가가 폭등해서 물가가 다시 폭등하는 그런 사태로 충분히 번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정부 부채 3천조 원을 돌파했어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거품을 주입하느라 빚이 이렇게까지 늘었는데 자그마한 충격에도 거품이 순식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 영끌들 열심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일본 엔화 강세 이 모습이 2008년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터지기 전에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엔화가 빠져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위기를 감지하고 엔화가 빠져나갔다. 그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실물을 보면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금융을 생각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일본계 자금 이게 빠져나갈 거를 생각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싸우고 싶어 하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은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무서운 것도 있겠죠. 만일 미국이 손을 떼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미국까지 들이받으면은 그때는 유가가 다시 폭등해서 물가가 다시 폭등하는 그런 일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